요즘에 피부를 위한 스킨 부스터나 볼륨감을 채워주기 위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성분도 엄청 다양하죠. PLA, PDO, PCL, 그리고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히알루론산, 그리고 최근에는 ADM까지 정말 많죠. 같은 성분이어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만큼 괴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맞으면 뼈가 녹는다, 이거 맞으면 흘러내린다, 벌레처럼 온몸을 돌아다닌다 등등.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루한 이야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필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9세기 말에 결핵으로 고환을 잃으신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께 이제 파라핀으로 고환을 만들어 드렸던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필러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엄청 획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라핀이 딱딱하게 굳고 피부가 괴사하고 그 파라핀 종이라는 혹을 만들었어요. 엄청 끔찍한 부작용을 만들었죠. 이게 불법 야매 시술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소의 콜라겐 성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또 획기적인 물질이었죠. 당연히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유가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필러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쿠아 필러. 정확한 상품명은 아쿠아미드라는 상품명인데 중국에서는 또 어메이징 겔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스웨덴에서 레스틀렌이라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개발이 되었고 유럽 CE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PMMA라는 성분의 필러도 연구되어서 이제 2006년에 FDA 승인을 받기도 했고, 안과용으로 쓰이던 이런 액상 실리콘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면서 또 다른 필러의 부작용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한국 시장에 두 종류 필러가 들어와서 거의 동시에 경쟁을 시작을 했어요. 레스틀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기술로는 유지 기간이 좀 짧았어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는 10년 넘게 유지된다는 이제 그런 마케팅으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고 실제로 마케팅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지만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볼륨감을 채워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대표 주자가 이제 스컬트라가 있죠. 근데 2010년대에 들어서 스컬트라 같은 자가 콜라겐 생성 필러까지 나오면서 이제 필러는 단순히 채우는 걸 넘어서 재생시키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는데도 왜 아직도 인터넷에는 필러 맞으면 녹는다, 필러가 온몸을 돌아다닌다, 이런 괴담들이 떠도는 걸까요? 그런 괴담들이 완전히 근거 없는 헛소문은 아니에요. 범인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필러 맞으면 흘러내려요?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말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를 맞으면 흘러내립니다.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으면 흘러내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필러인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가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히알루론산 필러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를 구분을 못하고 맞았어요. 그렇게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를 맞고 나니 실제로 흘러내리고 이동을 하고 실제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기들이 속출하게 됐고 실제로 제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러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결국은 이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는 2006년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중국 시장에서도 퇴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히알루론산 필러는 응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자리에 잘 머물고 있지만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는 친수성이 강해서 조직 사이로 스며들어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필러는 녹일 수 없어요. 제거를 하려면 수술적으로 살을 째고 열어서 긁어내서 제거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뼈를 압박하거나 변형시켜서 뼈를 녹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진짜 안전한 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필러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안전한 필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필러 파리처럼 보이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정말 우리 원래 피부, 우리 관절에 원래 있는 물질, 우리 눈물이나 콧물, 끈적끈적한 그런 투명한 점액성 물질이죠. 그 물질이 히알루론산이에요. 이 히알루론산의 약간 결합을 조금 더 잘 되게 만들어준 게 우리가 사용하는 필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물질이 이물질인데 라고 하면서 공격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은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이제 히알라제라고 하죠.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히알루론산,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녹이는 성분이에요. 이게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하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그냥 아프다 라고 하면은 그냥 주사 한 방으로 녹여서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요즘 필러들은 응집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물처럼 막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고 세포 사이사이로 일부는 스며들어서 딱 원하는 자리에 고정이 되어서 볼륨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졌죠. 근육 움직임이 많은 부위여도 뼈를 누르거나 이동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이 필러 괴담의 시작은 이제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 라는 그런 이제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죠. 단순히 오래 가는 것보다는 내 몸에 정말 안전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한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얼굴 속에 들어있는 이 필러 때문에 혹은 이제 시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괴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은형의 콜렉션이었습니다.